지난 26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놓고 한미 양국은 여전히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300mm 방사포, 미국은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최종적인 정밀 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재작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300mm 신형 방사포입니다. 사거리가 200km로 수도권 이남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데 북한은 김정은이 이를 직접 개발 기획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격 결과를 보시고 명중성이 바늘귀를 뀌어도 대단히 정확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청와대는 북한이 쏜 발사체의 세 발이 이 300mm 방사포를 개량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 정밀 분석 중입니다. 반면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거리에 큰 차이는 없지만 한미 양국이 사실상 근본적으로 다른 무기 체계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소식통은 비행 고도가 50여 킬로미터로 신형 방사포와 유사하지만 사거리를 늘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발사체가 폭발한 점을 감안하면 아예 새로운 기종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아직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 탄도탄급보다는 강도가 낮은 도발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 단거리 발사체로 도발한 북한. 이번 도발은 을지 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성격이 짙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을지 훈련 기간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그보다 한 해 전엔 연천 DMZ 남쪽 지역으로 포격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 도발도 전략적인 도발이라기보단 을지 연습에 대한 통상적인 대응 차원이라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는 대륙간 탄도탄급 미사일 시험 발사 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낮아진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속내는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일각에선 대화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정도의 도발이라면 을지 훈련 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때도 북한은 잇따른 도발로 긴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뒤 대화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지만 실제 벼랑으로 떨어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이 맞다면 우리 정부도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고 운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을 이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낙관하기만은 힘들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동맹국들과 중국과 협력하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평화적인 압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서리에이 노스는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까지 10년은 걸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리에이 노스는 지난 2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한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소속 마이클 엘레먼 연구원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엘레먼 연구원은 북한의 고체 연료 모터는 북극성 발사 때 1단계의 선보인 약 7톤급이지만 ICBM 1단계 모터는 20톤 정도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체 추진체에 대한 경험 부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의 10년 내 배치는 어려울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등 5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국방부의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자구책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된 이번 업무보고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국민의당을 다시 이끌게 된 안철수 신임 대표는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단호하게 싸우는 야당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안철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보내주신 지지를 혁신하는 국민의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을 실천하는 국민의당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랑을 승리하는 국민의당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국민의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는 당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하는 중책을 떠안게 됐습니다.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추스르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선출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 직후부터 당내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질 때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절박하게 지지를 호소했고 당심은 다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의 창업주의자 간판 스타인 안 대표가 나서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는데 당심이 모인 것입니다. 국민의당, 우리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선출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직면한 과제가 녹록치 않습니다. 당 지지율은 5%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민주당에게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다시 키워야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추스르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선거 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안 대표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당의 원심력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대표는 자강론에 방점을 두며 내부 통합과 소통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전기 충격을 통해서 우선 심장이 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안 대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장 출마를 선택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